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8년 8월 첫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은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었죠. 대신에 이제 부동산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제 부동산 보고서를 이제 각 공방에서 자체 발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보고서, 매매가나 전세가 보고서를 이렇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셨다라면 각 지역의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 시민공방 운영진 분께서는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한 번 더 부동산 관련해서 공방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서이사가 관련된 해당 지역의 부동산 보고서, 매매가 보고서하고 전세가 보고서를 방장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첫 번째 동영상 주제는 이미 공지해드린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혼란과 현실적 한계에 대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죠.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팟캐스트, 경제데이트 팟캐스트에서도 두세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팟캐스트는 뭔가 이런 이제 슬라이드나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그쳤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PPT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한번 최저임금상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다시 다뤄보기로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물론 이제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이렇게 인상되어 왔죠. 다만 이제 인상 폭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에 준하는 인상 폭이라고 하면 그냥 이게 실질 임금 수준을 이게 보존한다, 유지한다라는 정도죠. 근데 이제 작년 이제 대선 때 문재인, 당시는 후보였죠. 문재인 후보하고 민주당 또 해서 이제 이른바 최저임금 10,000원. 사실 요건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이 먼저 주장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이렇게 왼쪽에 가 있는 정의당인가 어딘가 이렇게 그런 데가 최저임금 10,000원을 먼저 더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선거가 임박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하고 모든 당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부 정말로 듣보잡 정도의 정당 빼놓고는 모든 정당 후보하고 모든 정당들이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내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선거 결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2017년에 이제 6,470원, 그 전에는 그 전년도인 2016년에는 얼마였죠? 5,700원 정도 했나요? 그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에는 이제 6,470원, 이게 월로 환산하면은 135만 원 정도다라고 환산을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에 저저저거 하는 그런 이제 표준 그러니까 알바 표준 근무 시간이나 표준 근무 이렇게 형태를 딱 정해가지고 시급을,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시간당 6,470원을 주는 걸로 하면은 그걸 월로 환산하면은 135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고,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6,470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등장에 들어서 때는 이미 이제 6,470원으로 정해져 있었죠. 6,470원 정해져 있었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올해 2018년에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린다라고 해서 이제 한 10% 가량 올렸나요? 10% 좀 더 넘게 올렸네요. 뭐 1,000 몇백 원이니까 한 15% 정도 올린 건가요? 뭐 6,500원에 대해서 한 1,000원 이상 올랐으니까 15% 정도, 15%, 16% 정도 이제 올린 거네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고, 그리고 월로 환산하면 15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8,350원으로 또 다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또 됐죠. 물론 이제 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걸 또 월로 환산하면 170한 4, 5만 원 정도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또 이제 뭐 한 1,000원 정도 올리겠죠? 1,000원 정도 올린다고 치면은 9,500원 정도 되는데, 10,000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10,000원, 2020년까지 10,000원을 달성하기로 했는데 곤란하다. 라고 해서 이제 막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불필요한 뭐 그런 사과 아닌 사과를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죠. 사실 뭐 경제가 좋고 모두가 다 돈을 벌고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높이는 것이 좋죠. 굳이 임금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이제 그 악덕 기업주라든지 악덕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자기 사업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형편이 된다라면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그 월급을 올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월급을 올려주자라는 데 대해서는 굳이 형편이 된다라면 굳이 뭐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할 이유도 없죠. 형편이 된다라면. 그냥 문제는 뭐냐면 형편이 안 되는데 지금 무리하게 지금 최저임금을 막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떠나서 만약에 그런 걸로 친다라면 역으로 지금 고임금자나 고소득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되겠죠. 역으로 거꾸로 보자면은 전체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받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너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현재 그 경제적인 상황이나 국민들의 급여 어떤 월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돈을 차라리 어떤 그 소득 보전의 형태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불만이 없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더 많이 받는 사람한테서 조금 조금 참으라고 하고 이렇게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나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금 이렇게 공감할 수도 있고 납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 지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안 되는 사업체나 어떤 자영업자들한테 윽박질러 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올려라. 그래서 그거 감당 못하면 문 닫아라, 사업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더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문재인 정부가. 혼란에 빠지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전히 문제 생기면은 노무현 정부의 재판인 것 같아요. 문제 생기니까 당장에 자영업 비서관을 만들겠다. 청와대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그럼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일자리위원회나 그 일자리 수석이나 정책실장이나 경제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영업자를 챙기지 않고 그냥 개판으로 방치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놔두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따로 자영업 무슨 비서관을 만들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자영업 비서관이 없어서 지금 자영업자 문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커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는데 문제 장애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발상 자체가 조금 자영업 비서관을 만들겠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무책임하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죠. 그렇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죠.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나한테 그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법을 알려줄 수 있는 비서관을 두겠어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또 청와대는 그런 전문가가 없었으니까 그런 문제를 이렇게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를 두겠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하기 전에는 왜 그런 자영업 비서관을 둘 생각을 못 했냐라는 거예요. 자영업자 문제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국민들의 문제죠.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물가 상승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문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최저임금 문제로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표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표를 잃는 소리가 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저는 들려요. 그러면 이제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저는 굳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맞게 하겠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지금대로 강행하시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어떤 무리수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공부방을 통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하는 최저임금은 뭡니까? 명목 임금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임금 인상이죠.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면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실질 임금을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실질 임금을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 임금을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금 이제 명목 임금을 가지고서 이제 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는 물가 상승률만큼의 이제 임금 인상을 한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2~3%면 명목 임금도 2~3% 올린다. 그래서 실질 임금만 보전한다, 겨우 유지한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하고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막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런 저임금 쪽은 그냥 실질만 이렇게 보전을 한다.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이제 팍팍 올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명목 최저임금을 이제 이렇게 과하게 인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연히 이제 물가가 인플레가 발생하죠. 이건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인건비가 지금 FRB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물가가 안 올라갈까?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왜 인건비가 안 올라가지?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인건비가 안 올라간 게 왜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 돈을 풀어도. 그럼 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지? 마땅한 투자할 곳을 못 찾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를 했어도 월급을 많이 못 주는 게 노동 생산성이 안 올라가니까 못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안 올라가서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압력이 높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유가가, 원자재 가격이 펑펑 올라가고 이제 조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임금 보전을 좀 해야 돼. 인플레 원가 견인형, 그러니까 원가 견인형 코스트 푸시죠. 원가 경영 인플레면 우리 실질 임금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보전을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금 인상 압력이 조금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 인상 압력도 높아지네 라고 해서 최근에 그래서 FRB가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팍팍팍 올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동네 그 구멍가게 자영업자나 커피점이나 김밥집만 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무슨 이렇게 중소업체들도 중소업체들이라고 뭐 시급 그 알바나 일용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쓰지 않습니까? 천지로 다 그렇게 쓰는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뭐 50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명을 이렇게 시급 알바를 쓴다고 해도 40명은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을 준다고 해도 10명에 대해서 시급이 올라가면 그걸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죠. 제품 원가에 반영을 하죠. 제대로 그냥 쉽게 10명분만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얹어서 편승해가지고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기업들이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비정규직이나 알바 안 씁니까? 현대자동차 봐보세요. 하청 뭐 엄청 쓰잖아요. 그거 뭐 아웃소싱하고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다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자 한 봉다리 아이스크림 하나가 그것은 그 대기업들이죠. 그런 거 만든 데는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있지만 대기업들도 그런 것도 과자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라면 같은 것도 만들고 봐보세요.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알맹이가 줄어들거나 그렇잖아요. 다 올린다 이거. 이게 무슨 자영업자만 김밥집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다 올린다 이거예요. 실제로 다 올리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 사면 10만 원 줘도 이제는 별로 이렇게 살 게 없어요. 예전에는 5만 원 줘도 살 게 없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줘도 별로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떤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에서 문제가 일반 이제 국민들의 생활 물가로까지 확산이 돼 버려요, 지금. 그렇잖아요. 생활 물가로 확산이 돼 버려요. 물가가 그리고 딱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의 어떤 그 저임금 근로자의 그 명목 임금을 올려준다라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전체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의 생활 물가를 올려서 실질 소비 내지는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5만 원으로 살 거 없던 것이 이제 10만 원으로 살 거 없다라는 것이 실질 구매력을 확 떨어뜨려 버린다. 경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경제가 지금 계속 안 좋다고 자기들도 떠들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일자리 안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막 81만 개 만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뻥 떠들고 소득주도 성장 막 이렇게 한다라고 떠들었다가 지금 와서는 혁신주도 성장에는 뭐냐 자기들이 뒤집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다시 이렇게 뭐 친기업이나 뭐 친재벌로 이렇게 전향하냐 문재인 정부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막 반대하네 우리는 반대해 뭐 이렇게 하고 다시 뭐 이렇게 진보 저긴 뭐 이렇게 복지 강화를 해야 돼 뭐 이렇게 떠들고 난장판이잖아요. 이게 무슨 실험작입니까? 응? 이렇게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 무슨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생체 실험하는 무슨 실험작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런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도 막 혼란을 일으키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난장판이 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만 아니라 이제 다른 형태로 또 서민 가계의 소득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 이런 게.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에게 내가 이념으로 이 사람들 이렇게 임금이 이렇게 임소득이 낮아서 어떻게 생활이 가능해? 이렇게 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 이건 양심상은 이러면 안 돼. 더 올려줘야 돼. 라고 이렇게 자기 깐에는 정의라고 생각하고 임금 올려주자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 서민 가계의 증세 폭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세 폭탄이 됩니까?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물가가 올라가면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일반 가게는 어떻습니까? 물건 하나, 10,000원짜리 물건 하나 쓰면은 반드시 거기 뭘 냅니까? 부가세 1,000원을 내요. 세금 1,000원을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가게는 소득세 거의 안 낸다고 보면 되십니다. 소득세를. 소득세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일해서 받은 월급에 대해서 내는 소득에 대한 임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부가세는 물건을 소비한 데 대해서 내는 이제 세금이거든요. 근데 소득은 내가 5천만 원짜리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 5천만 원 소득에서 내는 실질 소득 그 세율은 예를 들어서 소득 공제라든가 막 여러 가지 뭐 공제 같은 거 다 막 교육 공제, 무슨 공제 해가지고 내는 실질 세율은 한 1, 2%, 2, 3%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3, 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부가세는 10%예요. 부가세는 내가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뭐 5천만 원을 벌든 1억 원을 벌든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서 쓰면은 무조건 하고 1,000원의 세금을 내요. 무조건 하고. 근데 그 물건 값이 올라가 버려요. 내가 가짜는 자기만의 엉터리 정의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 올려준 게 뭐가 나쁘냐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팍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부의 그런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일반 가게에 세 폭탄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비의 증세 폭탄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그런 혜택을 보냐 이거예요. 혜택을 봅니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시급을 1,000원 올려줬지만 그래서 뭐 1,000원이면 하루 8시간이면은 뭐 계산하기 좀 아까 이제 7,500원이니까 7, 8에 56 뭐 한 하루 이렇게 6만 원이나 한 6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6만 원. 7,500이니까 8,000원이면은 8,000원이면은 하루에 8, 8에 64니까 6만 4천 원이니까 한 6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하루 8시간 이제 시급 알바를 한다라고 치면 그럼 하루 6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밥 3끼 지금 요즘 보통 밖에 가서 사 먹으려면은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8,000원, 만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전에는 이제 뭐 5, 6,000원 하다가 이제 7, 8,000원, 작년인가 7, 8,000원으로 뛰었죠. 작년에 그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7, 8,000원으로 뛰었죠. 밥값이. 내년에 또 이제 8,500원으로 뛰면은 또 밥값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루 밥 3끼 사먹는다고 치면, 계산하기 좋게 8,000원짜리를 3개 사먹는다고 치면 세금을 얼마 내요? 이 시급을 받는 알바하는 사람이. 800원 파니까 2,400원 세금으로 내네요. 그 다음에 세금 2,4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5, 6,000원 하는 것이 8,000원으로 뛰었으니까, 밥값이. 뛰었으니까. 그러면은 밥값만 해도 어떻습니까? 한 끼당 이렇게 1,000원에서 1,500원 뛰었다라고 치면 1,000원 쪘다고 쳐더라도 하루 3끼면 3,000원이 뛰었죠? 5,400원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커피 한 잔 사 먹어야죠. 커피 한 잔 사 먹고 아이스크림이나 뭐더 한번 사 먹어야죠. 뭡니까? 그런 걸로 치면은 한 10%나 뭐 이렇게 1,000원 정도 올려줬지만, 올려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려준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대다수 일반 그 가게들한테는 물가 인상과 그래서 가게 소비나 그 가게 실질 소득을 줄여버리고 구매력을 떨어뜨려버리고 그다음에 세금 폭탄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수를 두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모두가 다 네거티브 성gem이 돼요.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두고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임금을 올려서 모두가 다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라면
왜 지금 임금이 낮은 사람들만 임금을 올립니까? 다 올려줘 버려야지. 그런 이치로 치자면 임금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임금을 올려줄 만한 형편이 되면 올려주죠. 임금이 조금 되는 사람이라도 형편이 되면 임금을 올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직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올려주고 올려주면 안 되고, 임금이 낮은 사람은 그걸 월급 주는 사람, 임금을 주는 사람이 형편이 되니까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최저임금 문제는, 맹목적이고 무조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게 아니고,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전혀 모르고서 자기만의 정의감이나 빠돌이식의 어떤 이른바 엉터리 경제 지식을 가지고서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만 나가 떨어지고 저만 이렇게 피해를 보면 되는데, 일반 국민들과 경제 전체를 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국세청에 이제 작년 2017년에 내가 이게 이제 월급을 받아서 이만큼 2017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라고 신고한 근로소득 신고 거를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신고한 사람이 1,774만 명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74만 명이고, 신고한 금액, 내가 작년에 이렇게 월급을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신고한 금액은 600조 원이에요. 2017년에. 그 중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자가 1,000만 명이었고, 당신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낸 비과세자가 774만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낸 사람들의 소득은 490조 원이었고, 세금을 안 낸 사람들, 면제받은 사람들의 소득이 110조 원이었어요. 이게 전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774만 명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와서 일을 해도, 우리 연구소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입력이나 무슨 자료조사 같은 거 일주일 와서 일을 시켜도 뭘 하냐면은 일용직 근로로 이렇게 신고를 해요. 국세청에다가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했다고 신고를 해요. 신고를. 그러면 그 돈 몇 푼이나 됩니까? 그거 일주일 와서 예를 들어서 하루 5만 원, 10만 원 준다고 쳐봐야 일주일이면은 35만 원, 50만 원 이 정도 되죠. 우리는 그렇게 국세청에 일용직 근로자 임금이라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요.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국세청에 우리가 납부를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잡히면서 1,774만 명이에요,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까지 받은 연봉까지도 거기 1,774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연봉 월급도 여기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득자로 신고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소득별 이제 소득별 우리가 지금 이제 최저임금은 주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임금이 낮은 쪽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문제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계 유지 자체가 곤란할 정도로 임금이 낮다라는 쪽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해서 최저임금을 그래서 올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미만 이하, 1,000만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6천, 8천, 8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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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2억, 3억 이렇게 되죠. 소득별로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요건 밑에는 이제 소득별로 이제 얼마인가. 근데 1,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전체 몇 명이 있었냐면 한 650만 명이 있어요.
1년에 2017년 한 해 동안에 1,000만 원도 못 번 사람들이 한 50만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2017년에 그 받은 월급의 총액이 한 5조 정도, 60조 정도 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한 400만 명 정도 있다 이거예요. 400만 명이 조금 못 되죠. 이 사람들이 받은 이제 그 월급이 한 80조나 90조 원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의 주 대상은 대체적으로 1,000만 원이거나 한 2,000만 원 이하 계층이겠죠. 그러니까 요 계층이겠죠. 그렇죠? 예, 요 계층이니까 요 계층으로 치면은 요거 근데 대체적으로 한 그 600만 명, 400만 명 하니까 대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어떤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한 1,000만 명 가량이죠. 1,000만 명 가량이고 이 집단들의 전체 그 소득액은 한 150조 원 정도 뭐 이런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1,000만 명이고 150조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엄청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특히 이제 한 중년 정도 되시거나 중장년 되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주부들이 자녀들을 다 키워가지고 특별히 집에서 할 일이 없거나 할 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그냥 심심하니까 용돈벌이를 해요. 용돈 벌어서 그냥 그 용돈 조금 벌어가지고 자기 자녀들 옷을 사준다든지 어디 좀 구경 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주부들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그냥 부업으로 뭐 풀타임 잡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알바 비슷하게 그냥 약간 생활비를 버는 정도로 하는 경우, 이 경우를 최저임금의 저소득자로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1,500만 원씩 번다 하면 3,000만 원이 될 거고, 이게 지금 개인별로 돼 있기 때문에 가구 단위로 이렇게 국세청이 소득을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돈을 벌면은 국세청에 홍길동 이순애로 이렇게 따로따로 신고가 돼서 그렇게 잡힌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한 가정이, 한 가구로서 이렇게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힌 게 아니고, 합산해서 잡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실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안의 내용을. 이게 정말로 그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로서 최저임금을 조금 올려줘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렇게 다 대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이제 또 일용 근로자 소득 신고 현황이라는 게 통계가 있어요. 요건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일용 근로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급 알바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IT 쪽에서 이렇게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도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으로 분류가 돼요.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일용직이죠. 정규직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대부분 일용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보면은 일용직 근로자 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작년에 81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한 대체적으로 한 1,000만 명하고 한 약 200만 명 정도 차이 정도지만 얼추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죠. 일용 근로자 소득 신고를 보면 전체가 816만 명인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인이 750만 명, 외국인이 한 47만 명, 기타 13만 명 이렇게 돼 있고 금액은 62조 원 정도 토탈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게 1,000만 명인데 전체 금액이 150조 원 가량 됐는데 일용직 근로자를 띄워놓고 보니까 816만 명의 금액은 확 줄어든 60조 원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제 이른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최저임금에 바로 부딪혀 있는,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대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봐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원을 보면은 연령대별로 보면은 30세 이하가 가장 많고 한 70만 명 정도? 30세 이하가. 그 다음에 30에서 40, 40에서 50, 50에서 60, 60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이하가 가장 많고 그 나머지는 거의 약간 편차는 있지만 비슷하죠. 거의 한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이런 정도죠. 예, 근데 30세 이하는 가장 많은데 일용직의 소득은 적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30세 이하의 그 일용직은 대부분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대학생이거나 그냥 이렇게 정말로 이걸 자기 그 생활비로 벌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일한다든지 그냥 용돈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정도, 이런 정도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0세 이하가 지금 한 6, 7조 원, 7, 8조 원 정도의 소득을 보고 있죠. 270만 명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뭐 3, 40세, 4, 50세, 5, 60세, 60세 이상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여기에도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평균 소득을 보면 이게 이제 이 금액을 이렇게 인원수로 나눈 1인당 평균 소득을 보면 30세 이하는 1년에 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번다라는 거예요. 그럼 2, 30만 원 번다라는 것은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한두 달 그냥 좀 알바 집중적으로 해서 버는 정도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부들이 심심풀이로 집에 앉아서 놀기는 그렇고 하니까 가서 그냥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하루 오전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아니면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가서 그냥 좀 하고 와서 번 정도, 그 정도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세, 60세가 한 그 평균이 1년에 1200만 원이니까 이거 뭘 말합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평균 번다라는 거예요. 거의 50세, 60세, 뭐, 그 다음에 뭐 800만 원, 이게 뭡니까? 아파트 경비원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어쨌든 간에, 물론 이제 그 형편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형편이 되는데 할 일이 없이 놀기가 뭐 하니까 가서 그냥 경비라도 하자라고 해서 하시는 분도 적지 않아요. 저희 지금 연구소 이 건물 빌딩의 관리소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뭐 이렇게 형편이 안 되거나 이분들이 지금 고급 승용차 타고 와가지고 그 한 달에 이 관리비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돈을 받고 그냥 해요. 하루에 집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라고 하고 와서 이렇게 해요. 이게 타고 오시는 승용차는 제가 타는 승용차보다 더 비싸요. 고급이고.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원으로 보면, 일용직 금액, 이제 소득, 이 사람들이 버는 소득으로 치면 1년에 300만 원 이하를 번 사람이 420만 명이에요. 300만 원 이하를 번 사람이 42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 이하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300만 원 이하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00만 원 이하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용돈벌이죠. 그렇죠? 대학생 알바. 대학생이 그 방학 때 와서 한두 달 알바한다 그래서 그걸로 자기 학비 벌고 자기 생활비 벌고 하는 겁니까? 부모한테 다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죠. 거의 요새는 이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한다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거예요. 예. 지금 현실이 이런 모습이 이제 조금 보인다.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지금 모습들이.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전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월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연령대도 이제 벌써 30대 아까 보신 것처럼 30대, 40대, 50대고 이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부모가 있어도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모한테 이렇게 손을 벌릴 수는 없고 밖에 나가서 그냥 고시원 방 얻어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 이거예요. 또 형편이 어려가지고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그냥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으로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본다면 최저임금으로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른바 저임금 계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이렇게 듭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르죠. 다르잖아요. 오히려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최저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차라리 낫죠. 그게 더 비용 효율적이죠. 지금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을 1,000만 명 가까이, 800만 명이나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서 무작정으로 다 이렇게 후려쳐버린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좋은데, 올라가면 좋은데, 정작 이 사람들을 쓰는 그 업체의 현실이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편의점이 됐든 김밥점이 됐든 커피점이 됐든 제가 같은 조그만 연구소가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됐든 이렇게 대기업이라도 지금 이렇게 적자투성해가지고 헉헉대는 대기업도 대기업에서 무조건 다 돈 버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 대기업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 데는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그런 데는 타격을 받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다 돈을 이렇게 쌓아두고 나쁜 놈들이고 제대로 줘야 될 임금도 안 주고 그냥 이른바 오너가 다 챙겨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로만 해도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하는 떠드는 그러면서도 막 헤매는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이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고 현실적인 한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